문제 보자. 자, 우선 명제의 정의부터. 자, 명제는 참, 거짓, 판별이 가능한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한다. 참, 거짓, 판별이 가능한 문장 또는 식. 자, 예를 들어서 자, 1 플러스 1은 2이다 라는 식을 보면 참, 거짓, 판별이 가능해 불가능해? 참이라고 판별이 가능하지. 얘는 그럼 명제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참이라고 판별이 가능하니까 얘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볼까? 3은 5의 배수이다. 참, 거짓 판별이 가능하지. 거짓이라고 판별이 가능하지. 그지? 얘는 명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10은 2의 배수이다. 참이라고 판별이 가능하지. 그지? 명제라고 할 수 있겠네. 수가 160인 학생은 한선에 속한다. 얘는 참, 거짓 판별이 분명히 안 되지. 근데 명제라고 할 수 없다. 이해돼? 참, 거짓 판별이 가능하면 명제, 그렇지 않으면 명제가 아닌 거야. 요것도 하나 볼까? x는 1이다. 내가 참, 거짓 판별이 가능해 불가능해? A니? 불가능? 용주. 바꿀 기회를 한번 줄게. 바꿀 기회를 한번 줄게. 참, 거짓 판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함이? 발라드 들어 지금? 참, 거짓 판별이 돼 안 돼? x는 1. 네. 불가능하지. 얘는 명제가 아니야. 자, x가 1이면 참이지. 그지? 근데 x가 1이 아니면 거짓이지.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지. 그럼 당장 참, 거짓 판별이 불가능하니까 얘는 명제가 아닌 거야. 이해돼? 자,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부른다. 자, 조건은 뭐냐면 변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변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 x가 1이면 참, x가 1이 아니면 안 참. 오케이?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지. 조건이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다. 얘 조건이지.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야.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 조건이다. 얘는 x가 1보다 큰 실수이면 참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지.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 조건이다. 이해돼? x는 자연수이다. 자, 얘 역시 x가 자연수이면 참이고 x가 자연수가 아니면 거짓이지.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 조건이다. 이해되니? 자, 그리고 자,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자,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1이지.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자, 또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은 3이랑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자,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은 1보다 큰 실수 전체지. 그래서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값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얘는 자연수 전체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해되니?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게 진리집합이다.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게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그러니까 해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우리가 명제랑 조건을 수학 기호로 나타낼 때, 자, 명제는 영어 알파벳 소문자 PQR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조건 역시 영어 알파벳 소문자 PQR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리고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 조건 R의 진리집합을 라지 R과 같이 영어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진리집합. 이해되니? 다시 정리. 자, 첫 번째 명제에 참거짓 판별이 분명히 가능한 문장이나 식.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참거짓 판별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조건, 변수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이 되는 문장이나 식, 그게 조건이다. 그리고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변수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 조건과 진리집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붙어 다니는 개념이야. 조건에는 진리집합이 따라다니고 진리집합에는 조건이 따라다닌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게. 어려운 개념 없지 않지? 자, 그럼 2번 문제 볼래? 2번 문제. 자,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자, 1번 10에 가까운 수는 무수히 많다. 2번 루트 마이너스 1은 실수이다. 3번 수학은 즐거운 학문이다. 4번 x는 8의 약수이다. 5번 정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모두 같다. 한 몇 번? 5번. 이해되니? 1번 같은 경우에는 명제라고 볼 수가 없다. 그치? 가깝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2번 루트 마이너스 1은 실수이다. 루트 마이너스 1은 뭐야? 허수지. 얘는 명제긴 명제인데 거짓이 명제겠지. 3번 수학은 즐거운 학문이다. 명제가 아니지. 참거짓 판별이 불가능하니까. 4번 x는 8의 약수이다. 이건 조건이지. x가 8의 약수이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잖아.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 이런 걸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조건이다. 5번 참이 명제. 알겠지?
어려운 거 없지?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부정으로 가겠다. 부정. 자,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P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제랑 조건이야. 명제 P의 부정을 P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또 조건 P의 부정을 역시 P가 아니다라고 정의한다. 여기 P의 부정을 P가 아니다라고 정의한다. 부정할 때 그럼 뭐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뒤에 아니다만 붙여주면 돼. 이해되니? 1은 자연수이다의 부정은 1은 자연수가 아니다. 5는 6의 배수이다의 부정은 5는 6의 배수가 아니다. 뒤에 아니다만 붙여주면 돼, 부정.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부정은 수학 기호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다. 여기서 이 물결표가 의미하는 것은 부정의 낫이야. 그래서 읽을 때 물결피라고 읽지 않고 낫피라고 읽는다. 읽을 때 낫피라고 읽는다. 오케이? 되지? 이런 마라탕 부작용. 네, 중요한 거 할 거야. 자, 내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때 내가 조건 낫 P의 진리집합을 구해볼 거야. 조건 낫 P의 진리집합. 자, 조건 낫 P의 진리집합은 조건 낫 P가 참이 되게 하는 변수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맞지? 진리집합이 뭐라고 했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러면 조건 낫 P의 진리집합은 조건 낫 P가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조건 낫 P가 참이 되게 하는 값들 뭘 의미해? 조건 P가 참이 되지 않게 하는 값들을 의미하지. 즉 조건 P가 참이 되지 않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즉 진리집합 P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P의 여집합이네. 이해되니? 그래서 조건 낫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다시 낫 P의 진리집합은 낫 P가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P가 참이 되지 않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진리집합 P에 속하지 않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P의 여집합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한다.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다.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다. 내가 집합 단원에서 여집합 설명할 때 여집합이 부정을 나타낸다고 했지. 그거랑 좀 연결이 되지. 되지?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한번 유도해볼게. 자,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조건 P 또는 Q가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그럼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거나 또는 조건 Q가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에 속하거나 조건 Q의 진리집합에 속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따라서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겠네. 네?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또는 Q가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이 원소로 가진 집합. P가 참이 되게 하거나 Q가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이 원소로 가진 집합. 진리집합 P에 속하거나 진리집합 Q에 속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진 집합. P와 Q의 합집합이다. 오케이? 개념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이번에는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유도해 볼 건데,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 그리고 Q가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진 집합. 그럼 P를 참이 되게 하면서 동시에 Q도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진 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에 속하면서 조건 Q의 진리집합에도 속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진 집합. PQ의 공통 원소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P와 Q의 교집합이지. 그지? 조건 P 그리고 Q를 참이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조건 P의 진리집합에 속하면서 동시에 조건 Q의 진리집합에도 속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니까 P와 Q의 교집합이다. 그래서 또는의 진리집합은 합집합, 그리고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이다. 집합에서 배운 거랑 연결되지?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가 조건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해볼 거야. 조건 P 또는 Q의 부정. 자, 조건 P 또는 Q의 부정에 진리집합을 먼저 유도해보면, 자,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지. 맞지? 자, 그리고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라고 해. 그러면 P 또는 Q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겠네. 자,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과 같이. 자,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인 조건을 생각해보면 not P 그리고 not Q겠네. 아까 내가 부정의 진리집합이 여집합이라고 했잖아.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인 조건은 not P겠고, 같은 이유에서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인 조건은 not Q겠지. 그리고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인 조건은 not P 그리고 not Q겠지. 따라서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다. 전체를 부정해주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랑 같다. 이게 전체를 부정하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랑 같다. 자, 라스트 5번. 같은 방법으로 P 그리고 Q의 부정을 유도해 볼 거야. 자, P 그리고 Q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고,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과 같이. 자,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인 조건 not P 또는 not Q네. 오케이? 그래서 전체를 부정하되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다. 오케이?